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 외상소생술 제7장 기도와 환기 파트의 마지막 대장정인 네 번째 실무술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외상 환자의 기도를 물리적으로 열고 유지하며 나아가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단계별 프로토콜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의 인덱스를 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손을 이용한 도수 조작 미음 매뉴얼 매뉴버에서 시작하여 기본 보조기도기 베이직 에정크트스, 백마스크 환기 벤틸레이션, 성문이 기도기 수프라 그로틱 에어웨이 즉 SGA, 그리고 최종적인 확정적 기도 확보인 기관 내 삽관 인튜베이션까지 순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단순하게 플라스틱 마네킹의 목구멍에 튜브를 밀어넣는 실습 시간이 아닙니다. 환자의 뇌에 생명줄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여러분의 손끝과 첨단 장비가 현장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장비가 가진 치명적인 생리학적 한계가 무엇인지 뼛속까지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도의 집중력으로 강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술기에 앞서 모든 외상기도 관리의 뼈대가 되는 절대적인 대원칙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문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목뼈를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개방하라. 외상 환자는 보이지 않는 목뼈 경추 골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 관리는 도수 고정을 통해 환자의 머리와 목을 흔들림 없는 중립 자세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가장 치명적인 금기 사항입니다. 내과적 심정지 환자에게 흔히 쓰는 기법인 이마를 짚고 턱을 들어 올려 고개를 뒤로 확 젖히는 머리 기울이기 헤드 틸트는 외상 환자에게 절대 네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금기입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순간 부러진 목뼈 조각이 척수를 찔러 환자를 전신 마비로 몰아넣거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오직 턱뼈만 앞으로 들어 올리는 턱 밀어 올리기 등의 제한적 술기만이 허용됩니다. 가장 먼저 장비 없이 손으로만 기도를 여는 도수 조작입니다. 그 첫 번째 술기, 외상 턱 밀어 올리기 트라우마 조스르스트입니다. 시술자는 환자의 머리 위쪽에 섭니다. 양손을 머리 양쪽에 놓고 엄지손가락은 광대뼈에 단단히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반지 손가락으로 아래 턱뼈의 각을 걸어 위로 들어 올리면서 손바닥으로는 환자의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중립 자세를 고정합니다. 이 동작은 혀를 후인두에서 앞쪽으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 포인트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래턱을 들어 올리는데 집중한 나머지 환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즉 과신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리가 젖혀지는 순간 척추 손상이 악화되므로 반드시 중립 자세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현장에서 머리 위쪽 공간이 좁아 접근할 수 없을 때 유용한 변형된 외상 턱 밀어 올리기와 인이 시행하는 외상 턱들 기법입니다. 변형된 방법은 환자 옆에서 얼굴을 마주 보며 시행합니다. 엄지는 광대뼈에 지지하고 집게손가락으로 아래 턱뼈각을 갈고리처럼 걸어서 당깁니다. 외상 턱들 기법은 한 명이 머리 위에서 척추를 고정하고 다른 한 명이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턱 밑에 손가락을 걸어 앞으로 당겨 입을 벌리는 2인 술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프로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턱을 당길 때 시술자의 아래팔을 환자의 빗장뼈 쇄골 위에 얹어 지지대를 만들면 안정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외상 턱들 기법을 할 때 과거처럼 엄지손가락을 환자 입안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거나 깨물면 손가락이 절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턱의 외부에만 손을 대야 한다고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손으로 기도를 연 후 그 공간을 기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본 보조기도기의 선택 기준입니다. 현장에 도착해 환자의 입을 열어야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이 환자에게 구역 반사 개그 리플렉스가 살아있는가? 이 기준점은 100% 국가고시와 실무평가에 출제되니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만약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구역 반사조차 사라진 상태라면 우리는 입을 통해 삽입하는 입인두 기도기 OPA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구역 반사가 존재하거나 혹은 턱을 너무 꽉 악물고 있어 입을 도저히 벌릴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OPA를 억지로 쑤셔 넣으면 심한 구토를 유발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입이 아닌 코를 통해 부드럽게 삽입하는 코인두기도기엔 PA를 선택해야 한다고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역 반사가 없는 환자에게 OPA를 어떻게 삽입할까요? 크기는 환자의 입꼬리에서 귓불까지의 거리를 재서 결정합니다. 삽입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법 A를 보십시오. 끝이 입천장을 향하게 거꾸로 넣었다가 180도 회전시켜 밀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비외상 성인 환자에게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자 외상 현장의 핵심입니다. 기법 B는 서랍자 삽입법을 주목하십시오. 외상 환자나 소아 환자는 입안에 부러진 치아가 덜렁거리거나 점막이 손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법 A처럼 180도로 돌리며 넣다가는 물렁입 천장 영구개를 찢어버리거나 부러진 이를 기도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 환자에게는 한 손으로 서랍자 나무막대를 넣어 혀를 꾹 눌러 앞쪽으로 치워준 뒤 OPA의 원래 굴곡 방향 그대로 회전 없이 수직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 표준 술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역 반사가 살아있는 환자를 위한 코인두기도기엔 PA의 해부학적 삽입법입니다. 크기는 환자의 새끼손가락 지름을 기준으로 하며 길이는 코끝에서 귓불까지 측정합니다. 이때 튜브를 일자로 쫙 펴서 길이를 재지 말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한 채 측정하십시오. 삽입 전에는 반드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수용성 윤활제를 듬뿍 발라야 합니다. 여기서 코피를 쏟게 만드는 최악의 삽입 방향 실수를 짚어드립니다. 환자가 반드시 누워있다고 해서 코뼈를 향해 튜브를 위에서 아래로 즉 수직으로 찔러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코안 바닥은 입천장과 평행합니다. 따라서 NPA는 코안 바닥을 따라 앞에서 뒤로 수평하게 부드럽게 밀어 넣어야 합니다. 저항이 느껴지면 선반뼈를 다치지 않게 살살 회전시키고 그래도 막히면 무리하지 말고 반대쪽 콧구멍을 시도하십시오. 또한 튜브가 들어간 뒤 환자가 캑캑거리며 구역질을 한다면 튜브 끝이 후드를 건드린 것이니 아주 살짝만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기본 기도기로 통로를 열어두었다면 이제 스스로 숨을 못 쉬는 환자에게 산소를 불어넣어줄 차례입니다. 백마스크 BVM를 이용한 양압 환기입니다. 백마스크는 병원 전 처치 제공자의 손끝에 공기가 들어가는 폐의 저항감 피드백을 직접 전달해주는 아주 훌륭한 장비입니다. 여기서 산소 농도에 대한 팁을 드립니다. 그냥 100만 짜면 대기 중에 공기인 21% 산소만 들어갑니다. 반드시 하단에 산소 보유 주머니 즉 리저버를 달고 산소 탱크를 연결해야만 85% 이상의 고농도 산소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생리학적 경고입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백을 짤 때 너무 세게, 너무 빨리 쥐어짜는 것은 외상 환자를 질식시켜주기는 지름길입니다. 들숨보다 날숨이 빠져나올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즉 1대3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폐에 공기가 겹겹이 쌓이는 계단식 호흡 누적 호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과잉 팽창된 공기는 결국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가 배를 빵빵하게 만들고 환자가 구토를 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흡인을 유발합니다. 환자의 가슴이 살짝 눈에 띄게 상승할 정도로만 부드럽게 짜주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명심하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명이 밀착만 전담하고 다른 한 명이 백을 짜는 2인 1조 기법입니다. 백마스크만으로 환기가 불충분할 때 기관 내 삽관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맹목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전문 기도기가 바로 성문이 기도기 SGA입니다. 하지만 이 장비로 넘어가기 전에 충족해야 할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가 OPA를 구역 반사 없이 잘 견디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이 장비를 현장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기도 개방술로 꺼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백마스크 등을 통해 먼저 환자의 폐에 산소를 꽉꽉 채워 넣는 예방 산소 투여 프리옥시젠네이션을 시행하여 산소 포화도를 최소 93% 이상적으로는 100%까지 끌어올려둔 상태에서만 SGA 삽입을 시도해야 합니다. 맹목적 삽관은 쉽지만 그 준비 과정은 철저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문이 기도기의 첫 번째 종류, 이중 내강 구조를 가진 후드 튜브 기도기 LTA입니다. 대표적으로 킬LT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장비는 끝부분에 원이부 커프와 입안 쪽에 근이부 커프, 두 개의 풍선이 있습니다. 입안으로 쑥 밀어넣고 색상으로 구분된 주사기로 바람을 한 번에 주입하면
위쪽 풍선은 입인두를 꽉 막고 아래쪽 작은 풍선은 식도를 틀어막습니다. 그 두 풍선 사이에 있는 구멍을 통해 공기가 환자의 기도로 쏙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치명적인 금기사항입니다.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제조사에서도 강력히 경고하듯 이 장비는 식도에 닿아 있을 뿐 기관내관처럼 기도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므로 역류하는 위 내용물의 흡인을 100% 막아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금식을 하지 않았거나 급성 복부 손상, 다발성 손상으로 구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외상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흡인 위험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이 금기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문이 기도기의 두 번째 종류이자 응급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널리 쓰이는 혁신적인 장비 아이겔 후드 마스크입니다. 이 장비의 가장 위대한 장점은 주사기로 공기를 주입할 팽창식 커프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끝부분이 체온에 반응하는 젤 열가소성 소재로 되어 있어 환자의 성문 개구부 주변 해부학적 구조에 찰싹 달라붙으며 스스로 기계적 실링 밀봉을 형성합니다. 바람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 삽입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조직 압박 손상도 적습니다. 삽입법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뒷면에 수용성 윤활제를 바르고 단단히 천장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지듯 쑥 밀어 넣습니다. 언제 멈출까요? 끝부분이 식도 상부에 닿아 확실한 저항이 턱하고 느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진입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들어갔다면 장비 겉면에 있는 가로선 바이트 블록 위에 환자의 앞니가 정확히 위치해야 합니다. 삽입 후에는 장비에 있는 가이드 포트를 통해 위관을 넣어 위를 감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문이 기도기의 세 번째 종류는 아주 전술적인 백업 기능을 갖춘 삽관형 후드 마스크 기도기 ILMA입니다. 이 장비는 그 자체로 백마스크를 달아 숨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야 확보 없이도 기관 내관을 기관으로 유도해주는 안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단 입천장을 따라 원을 그리며 삽입한 후 환기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EILMA 구멍 안으로 기관 내관을 쑥 밀어 넣으면 구조적 각도에 의해 기관 내관이 성대를 부드럽게 통과하여 기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자 절대 규칙입니다.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기관 내관이 기도로 잘 들어갔다고 해서 겉을 감싸고 있던 ILMA 본체를 무리하게 쑥 빼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병원 도착 전까지 무조건 그대로 두십시오. ILMA가 기관 내관을 튼튼하게 고정하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며 혹시라도 기관 내관이 빠지거나 막히는 실패 상황이 오면 즉각 ILMA 본체에 다시 백마스크를 달아 환기를 이어갈 수 있는 완벽한 궁극의 백업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성문이 기도기의 특성을 한눈에 비교하는 매트릭스입니다. 이 차이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실무 적용이 매우 명확해집니다. LTA 후드 튜브입니다. 이중 커프가 있어 공기 주입 팽창이 필요하며 위를 감압하는 독립내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한 기관내관 맹목 삽관은 불가하며 흡인 위험이 높습니다. 아이겔 후드 마스크는 겔 실링으로 공기 팽창이 불필요하여 삽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위 감압 포트가 있으며 맹목 삽관 가이드는 불가합니다. ILMA 삽관형 마스크는 단일 커프 팽창이 필요하며 위 감압 포트는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관내관 ETT의 맹목적 삽관 유도가 가능하여 확실한 기도 확보 백업 플랜으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현장 상황과 목적에 맞게 이 특성들을 활용해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병원 전 기도 관리의 최고봉이자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확정적 기도, 시각화된 입기관 삽관입니다. 하지만 이 술기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금기사항을 뼈에 새기십시오. 심정지가 아닌 단순 저산소증 외상 환자에게 산소도 안 주고 무턱대고 첫 번째 처치로 후두경부터 들이미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기본 기도기와 예방 산소 투여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또한 삽관을 시도한다고 환기를 무한정 멈춰두면 뇌가 썩습니다. 환기 중단 시간은 1회 최대 20초이며 30초를 절대 초과해선 안 됩니다. 실패하면 즉시 백마스크로 돌아와 재산 소화해야 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삽관을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하는데 목뼈 보호대가 이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보호대를 잠시 제거하고
동료가 두 손으로 직접 환자의 머리를 잡는 수동 도수 고정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삽관을 진행하고 끝나면 다시 보호대를 채워야 합니다. 또한 듀 칸토 기법을 기억하십시오. 외상 환자의 입안은 피와 가래로 엉망입니다. 구멍이 큰 단단한 카테터로 입인두 뒤쪽을 무자비하게 빨아내고 그 카테터를 입 왼쪽으로 확 치워두어 오른손으로 들어갈 후두경 날의 시야와 공간을 완벽히 확보해 두는 전술입니다. 전통적인 후두경으로 도저히 시야 확보가 안 될 때 꺼내드는 첨단 무기와 대체 술기입니다. 왼쪽의 에어트랙 채널 비디오 후두경을 보십시오. 환자의 목을 꺾지 않고도 혀 주변 성문을 카메라 모니터로 선명하게 보여주며 튜브가 미끄러져 들어갈 전용 경로를 제공합니다. 비디오 후두경 사용 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시험 단골입니다. 삽입 전 기관내관을 측면 경로에 미리 세팅할 때 튜브를 너무 쑥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튜브 끝이 카메라 렌즈를 가려버려 입안에 넣었을 때 모니터가 새카맣게 안 보이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반드시 튜브 끝을 조명 상단 가이드 뒤쪽에 대기시켜 두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대면 입기관 삽관입니다. 구급차 내부가 좁거나 찌그러진 차체 때문에 여러분이 환자의 머리 위쪽 정수리 쪽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환자의 가슴 쪽에 마주 보고 앉아 위에서 아래로 후두경을 거꾸로 조작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고난도 대체 술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를 총망라하는 대망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연결하는 외상 기도 확보 마스터 알고리즘입니다. 스텝 1 그리고 2는 환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목뼈 도수 고정을 하고 의식을 확인합니다. 구역 반사가 없다면 OPA 있다면 MPA를 넣어 물리적 통로를 만듭니다. 스텝 3은 1:3 비율을 지키며 백마스크 BVM로 고농도 산소화를 실시합니다. 스텝 4는 산소화가 안정이 안 된다면 예방 산소 투여 완료를 확인한 후 아이겔이나 ILMA 같은 성문이 기도기 SGA 삽입을 결정합니다. 스텝 5는 궁극적으로 30초 내 시각화 입기관 삽관을 시도하거나 ILM어를 통한 가이드 삽관으로 확정적 기도를 확보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실패하면 외과적 반지 갑상연골 절개라는 최후의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단의 가장 위대한 황금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어떤 단계에서든 환기가 실패하면 지체 없이 이전 단계의 술기로 즉시 복귀하라. 튜브를 꽂는 화려한 술기에 집착해 환자의 뇌를 질식시키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혔을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백마스크로 산소를 불어넣는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력만이 뇌세포를 살려냅니다. 이 무거운 생명선의 전술과 복잡한 술기들을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학습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이 현장에서 멎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제7장 모든 강의를 명예롭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